식탁 위에 놓인 현아의 미역국이 카메라에 클로즈업 됩니다. 정성스럽게 끓인 맑은 국물이 보기만 해도 건강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손이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릇을 들려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철컥. 그릇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미역국이 바닥에 흩어졌죠. 아기가, 우리 아기가. 수진이 배를 움켜쥐며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로요. 대체 왜 임산부 건강식 전문가인 형수가 만든 음식 앞에서 이런 일이? 며칠 전만 해도 진우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가장 믿었던 사람의 진짜 모습을요. 이 충격적인 진실이 궁금하다면 구독 눌러주세요. 매일 올라오는 실화를 놓치지 마세요. 일주일 전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진우는 현장에서 막 들어와 작업복에 먼지를 털고 있었습니다. 29살의 그는 작은 건설회사 현장 관리자였습니다. 성실하지만 때로는 성급하게 판단하는 성격이었죠. 거실에서는 아내 수진이 소파에 앉아 태교 음악을 듣고 있었습니다. 27살의 초등교사인 그녀는 임신 5개월 차였습니다. 여보, 오늘 현장은 어땠어? 그냥 그래. 넌 어때? 입덧은 좀 나아졌고? 진우는 아내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요즘 수진이 자주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거든요. 바로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지? 인터폰을 확인하니 형수 현아였습니다. 30살의 현아는 프리랜서 요리 강사로 일했습니다. 특히 임산부 건강식 전문가로 유명했죠. 온라인에서는 예비맘들의 천사라는 별명까지 있었습니다. 형수님이네. 진우가 문을 열자 현아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습니다. 늘 그렇듯 완벽한 차림새였죠. 수진이 어디 있어? 임산부 건강식 가져왔거든. 거실에 있어요. 현아는 큰 보온백을 들고 거실로 향했습니다. 수진을 보자마자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어머, 수진아. 더 말랐네. 임산부가 이러면 안 되는데. 형님, 안 그래도 잘 먹고 있어요. 수진은 일어나려 했지만 현아가 손을 저었습니다. 앉아 있어. 임산부는 함부로 일어나면 안 돼. 현아는 식탁에 보온백을 올려놓고 음식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미역국이랑 전복죽 끓여왔어. 내 블로그 팔로워들이 가장 좋아하는 레시피거든. 임산부한테 최고야. 용기 안에는 정말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진우는 감탄했습니다. 형수님 정말 대단하세요. 이런 걸 어떻게 만드시는지.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고 있었거든요. 마치 무언가 극도로 두려워하는 것처럼 몸이 굳어 있었습니다. 수진아, 왜 그래? 어디 아파? 현아가 다가가자 수진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 반응이 너무 이상했죠. 괜찮아요. 그냥 갑자기 어지러워서요. 임신 초기니까 그럴 수 있어. 그래도 내가 만든 음식은 꼭 먹어야 해. 알았지? 현아는 수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순간 수진의 온몸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현아가 떠나고 이틀 후였습니다. 진우는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현아의 음식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쓰레기통에는 깨끗이 씻은 빈 용기들이 버려져 있었죠. 화장실에서 나온 수진을 마주한 진우는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형수님 음식 또 버렸지?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못 먹겠어. 냄새만 맡아도 토가 나와서. 그럼 병원 가자. 입덧 검사 받아봐. 아니야. 병원 갈 필요 없어. 수진이 깜짝 놀라며 손을 저었습니다. 왜? 뱃속 아기한테 안 좋을 수도 있잖아. 정말 괜찮다고. 진우는 답답함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체 뭐가 문제야? 형수님한테 불만 있어?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뭐야? 나한테도 숨길 거 있어? 바로 그때 수진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그냥 넘어가줘. 왜 갑자기 무릎을 꿇어? 진우는 당황했지만 화가 났습니다. 형수님이 얼마나 정성껏 챙겨주시는데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안 되지. 미안해. 정말 미안해. 병원 검사는 반드시 받아야 해. 싫어. 병원 안 가.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왜 그래? 뭐가 그렇게 무서워? 아무것도 아니야. 진우는 한숨을 쉬며 결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알겠어. 형수님을 의심하지 마. 형수님은 우리를 진심으로 챙겨주시는 분이야. 여보, 앞으로 형수님 음식은 무조건 먹어야 해. 더 이상 이상한 행동하지 마. 수진의 얼굴이 절망으로 일그러졌습니다. 당신, 내 편이 아니네. 내가 왜 내 편이 아니야? 난 우리 가족 모두를 생각하는 거라고. 수진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진우는 거실에 혼자 남아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했지만 마음은 불편했습니다. 그 순간 진우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방금 아내를 죽음의 위험에 그대로 밀어넣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며칠 후 이 선택을 평생 후회하게 될 거라는 것도 말입니다. 그 일이 있고 사흘 후였습니다. 현아가 또다시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호박죽과 닭백숙이었죠. 수진아, 얼굴이 더 야위었네. 이거 꼭 먹어야 해. 현아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형수님 말씀이 맞아. 이번엔 꼭 먹어. 진우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수진은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죠. 현아가 떠난 후 진우는 수진 곁에 앉았습니다. 약속했잖아. 꼭 먹어야 해. 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호박죽을 떠먹기 시작했습니다. 한 숟갈을 먹자마자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괜찮아? 가슴이 두근거려. 수진이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어지러워. 너무 어지러워. 갑자기 수진이 의자에서 미끄러져 내렸습니다. 수진아. 진우가 급히 달려갔지만 수진은 바닥에 쓰러진 채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아기가, 우리 아기가. 수진의 입술이 파랗게 변해 있었습니다. 진우는 급히 119에 신고했습니다. 구급차가 올 때까지 10분이 걸렸지만 진우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죠. 응급실에서 몇 시간을 기다린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위험은 넘겼습니다. 하지만 산모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스트레스요? 혈액 검사에서 이상 수치가 나왔거든요. 혹시 최근 드신 음식 중 특별한 것이 있나요? 진우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형수님이 만든 음식을 제가 먹으라고 했어요. 그 음식을 가져와 주세요. 검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집으로 달려간 진우는 냉장고에서 남은 호박죽을 꺼내왔습니다. 병실에 누운 수진을 보며 진우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설마, 정말 설마. 하지만 의심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 왜 그렇게 음식을 거부했는지, 왜 그렇게 병원 가기를 싫어했는지 말이죠. 혹시 수진이가 뭔가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 진우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진우는 수진 옆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내를 믿지 못했던 자신에 대한 미안함과 동시에 무언가 이상하다는 의심이 동시에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진실이 뭔지 알아야겠어. 진우의 마음속에 작은 결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죠. 단순히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으니까요. 수지는 여전히 창백한 얼굴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을 잡은 진우는 복잡한 심경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수진이 퇴원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진우는 밤마다 같은 생각에 시달렸습니다. 정말 우연일까? 그날 오후 진우는 전자상가에 갔습니다. 소형 카메라 있나요? 이거면 충분할 겁니다. 점원이 동전만한 크기의 카메라를 보여줬습니다.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구입했죠. 다음 날이었습니다. 현아가 또 음식을 들고 왔습니다. 수진이 상태 어때? 많이 좋아졌어요. 다행이네. 미역국 끓여왔어. 현아는 평소처럼 다정했습니다. 하지만 진우의 마음은 복잡했죠. 화장실 좀 써도 될까요? 편하게 써. 진우는 화장실에 간 척하며 거실을 살폈습니다. 부엌이 보이는 책장 뒤편에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겨우 고정시켰죠. 저희 이만 갈게요. 미역국 먹고 가지 그래. 수진이가 피곤해해서요. 집으로 돌아온 진우는 휴대폰으로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현아의 부엌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아가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진우는 화면을 지켜봤죠. 처음엔 평범했습니다. 미역을 우리고 파를 썰고 하지만 잠시 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현아가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병을 꺼냈습니다. 라벨이 없는 투명한 병이었죠. 주변을 살핀 현아는 병뚜껑을 열고 미역국에 몇 방울 떨어뜨렸습니다. 진우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이었어.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저 병의 정체를 확실히 알아야 했으니까요. 그날 오후 현아가 외출한 틈을 노려 진우는 그녀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여분 열쇠는 화분 밑에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부엌 서랍을 뒤지던 진우는 그 병을 발견했습니다. 냄새를 맡아보니 이상한 향이 났습니다. 단맛과 쓴맛이 섞인 것 같았죠. 진우는 병의 일부를 작은 통에 담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독성 검사를 의뢰할 수 있는 곳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확실히 알 수 있겠어.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다정했던 현아가 정말로 수진을 해치려 했다는 게 말이죠. 그날 밤 수진이 잠든 사이 진우는 거실에 홀로 앉아 생각했습니다. 만약 정말 현아가 그랬다면 자신은 아내를 얼마나 위험에 빠뜨린 걸까요? 죄책감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이틀 후 독성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샘플에서 디기탈리스가 검출됐습니다. 심장 독성 물질이에요. 진우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이 화장실에 간 사이 진우는 그녀의 가방을 보게 됐습니다. 지퍼가 열려 있었거든요. 작은 지퍼백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10월 15일, 10월 22일, 11월 3일. 날짜가 적혀 있었죠. 하나를 열어보니 음식 샘플이 냉동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여보, 뭘 보고 있어? 화장실에서 나온 수진이 가방을 보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수진아, 이게 뭐야? 형수님 음식 샘플이야. 왜 모았어?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처음엔 나도 몰랐어. 그냥 속이 안 좋은 건 줄 알았지. 그런데 형님 음식 먹을 때마다 이상했어. 가슴이 두근거리고 어지럽고. 언제부터? 3달 전부터. 혼자서 병원에 검사 의뢰했어. 당신이 믿어주지 않을까봐. 진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내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왜 말하지 않았어? 말했잖아. 병원 가지 말라고 했잖아. 형님 편들면서 내가 이상한 사람 취급했잖아. 진우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 혼자 너무 무서웠어. 내가 미친 건가 싶기도 하고. 진우는 아내를 끌어안았습니다. 내가 바보였어. 너를 믿었어야 했는데. 이제 어떻게 해? 형수님의 진짜 모습을 밝혀낼 거야.
그 순간 진우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가장 많이 아프게 했다는 것을요. 하지만 이제 둘은 함께였습니다. 더 이상 수진을 혼자 두지 않겠다고 진우는 다짐했죠. 다음 날 진우는 더 확실한 증거를 잡기 위해 계획을 세웠습니다. 현아의 범행을 명확히 기록해서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수진도 동의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거든요. 다음 날 오후 진우는 휴대폰으로 몰래카메라를 지켜봤습니다. 현아가 부엌에서 요리를 시작했거든요. 처음에는 평범했습니다. 닭을 삶고 야채를 다듬고. 하지만 현아의 다음 행동에 진우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현아가 냉장고에서 작은 병을 꺼냈습니다. 투명한 액체가 들어 있었죠. 주변을 살핀 현아는 닭백숙 국물에 그 액체를 몇 방울 떨어뜨렸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현아의 표정은 차갑고 계산적이었습니다. 평소의 다정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죠. 이어서 또 다른 병을 꺼냈습니다. 갈색 가루가 들어 있었습니다. 복숭아 추출물도 넣어야지. 알레르기 반응도 일으켜야 하니까. 현아가 호박죽에 가루를 섞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진우는 손이 떨렸습니다. 현아는 수진의 복숭아 알레르기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임산부 건강식 전문가라는 내 명성에 먹칠할 순 없지. 다들 내가 얼마나 임산부들을 잘 챙기는지 아니까. 현아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만큼은 예외야. 아이만 없어지면 시댁 재산 문제도 해결되고. 진우의 온몸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요리를 마친 현아는 음식을 예쁘게 포장했습니다. 오늘도 우리 동서 위에서 정성껏 만들었어. 거짓된 미소를 지으며 하는 말이었습니다. 진우는 모든 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했습니다. 이제 완벽한 증거가 생겼죠. 집으로 돌아온 진우는 수진에게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봐, 이게 형수님의 진짜 모습이야. 수진은 영상을 보며 분노에 떨었습니다. 내 알레르기까지 이용하다니. 이제 증거는 충분해. 하지만 공개할 때까지 참아야 해. 진우가 아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언제? 현아 형수님이 이번 주말에 큰 요리 클래스를 연다고 했지? 임산부들 대상으로. 수진의 눈에 결의가 섰습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 영상을 보여줄 거야. 임산부들을 위한다면서 실제로는 해치려 했다는 걸. 완벽한 아이러니네. 두 사람은 마침내 진실을 밝힐 기회를 잡았습니다. 현아의 가면을 완전히 벗겨낼 준비가 끝났죠. 며칠만 더 참으면 모든 게 끝날 거였습니다. 토요일 오후 현아의 임산부 건강 요리 클래스가 열렸습니다. 지역 문화센터에 임산부 20명이 모였죠. 안녕하세요. 오늘도 건강한 임산부 음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현아는 환한 미소로 인사했습니다. 진우와 수진이 뒤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진우의 가방에는 노트북이 들어 있었죠. 임산부에게 가장 중요한 건 영양과 안전입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요. 바로 그때 진우가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요리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여러분께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현아 선생님의 진짜 모습을요. 진우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현아의 부엌이 나타났죠. 영상 속 현아가 음식에 이상한 액체를 넣고 있었습니다. 복숭아 추출물도 넣어야지. 알레르기 반응도 일으켜야 하니까. 현아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아니에요. 조작된 거예요. 하지만 영상은 계속됐습니다. 임산부 건강식 전문가라는 내 명성에 먹칠할 순 없지. 하지만 수진이만큼은 예외야. 임산부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선생님이 정말 그런 짓을? 임산부를 해치려고 했다는 거예요?
현아는 창백한 얼굴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누가 저를 모함하는 거예요? 진우가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이 여자는 제 아내에게 석 달간 독을 먹였습니다. 수진도 일어섰습니다. 저는 피해자예요. 이 사람 때문에 여러 번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요리실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해. 이런 사람이 임산부 강사라니. 현아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완벽한 증거 앞에서 그녀의 가면이 완전히 벗겨진 거였죠.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이미 경찰에 신고한 모양이었습니다. 현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게 끝났다는 걸 깨달았던 거죠.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현아가 처음으로 진실을 인정했습니다. 진우는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드디어 모든 진실이 밝혀진 거였습니다. 10분 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신고받고 왔습니다. 진우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희가 신고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여기 있어요. 진우는 노트북과 함께 수진이 석 달간 모아둔 샘플들을 건넸습니다. 아내가 혼자서 음식 샘플을 모아뒀어요. 독성 검사까지 의뢰했고요. 현아의 얼굴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연아 씨,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현아가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5년째 아이가 없었어. 시댁에서 무시받고 재산에서도 밀려나고 현아의 진짜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수진이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너무 질투가 났어. 내가 임산부 건강식 전문가인데 정작 나는 아이가 없다니. 임산부들이 경악했습니다. 그래서 독을 탔다는 거예요? 처음엔 조금만. 유산시키려고 했던 거야. 복숭아 알레르기도 이용하고. 현아가 연행되자 요리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진우는 참가자들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께 고백할 게 있습니다. 진우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아내를 믿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이상하다고 할 때 저는 형수님 편을 들었어요. 수진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내는 석 달간 혼자서 증거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저 몰래요. 제가 믿어주지 않으니까요.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 여러분, 아내를 믿어주세요.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무조건적 믿음이 필요합니다. 저처럼 후회하지 마세요. 그 순간 진우가 수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진아, 용서해줘. 너는 혼자서도 우리 아기를 지켜냈어. 나는 남편 자격도 없었어.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일어나요. 이제 우리 함께해요. 수진이 남편을 일으켰습니다. 임산부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한 달 후 산부인과에서였습니다. 아기가 아주 건강해요. 정말 다행이에요. 의사의 말에 두 사람이 안도했습니다. 우리 아기가 엄마를 지켜준 거네. 진우가 수진의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정말 믿고 살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 편이에요. 수진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그들 사이에는 완전한 신뢰가 자리 잡았습니다.